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최근 보름 사이 평양과학기술대학과 관계가 있는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잇따라 억류함에 따라 현재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북 지원 사업을 해왔던 이들을 억류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평양과학기술대학 관계자로 사업하던 김학송 씨를 반공화국 적대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평양과기대 회계학 교수로 초빙됐던 김상덕 씨를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평양과기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가 이번에 억류되었습니다. 김학송 씨는 1963년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뒤 농사 관련 일을 주로 했습니다. 1995년에서 200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했고 200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14년 평양과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학교에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 농장에서 학생들과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현재 유기질 발효 비료 공장의 설립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중국 단둥에 있는 집으로 가려다 평양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부인 김미옥 씨는 남편이 농사에 대한 열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이 깊어 농업 신기술 보급과 개발을 통해 현지 식량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며 억류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름이 토니 김인 김상덕 씨는 연변 과기대 교수 출신으로 북한 나진, 선봉 지역에서 어린이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과기대의 회계학 교수로 초빙돼 강의를 하러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CNN은 두 사람의 억류와 관련해 북한이 5일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1,800자짜리 보고서에서 억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는데요. 최근 북미 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암살을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마이클 매든 미 존스 홉킨대 교수는 CNN에 북한 보고서를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억류 시점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학송 씨나 김상덕 씨를 미국 CIA 또는 한국 국정원의 지령을 받은 테러리스트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든 교수는 평양과기대는 북한이 외부와 교류차 개방한 몇 안 되는 대학이라며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북한 인재도 외국에 보내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을 받을 때도 정치적 안전성을 우선에 두고 초청한다며 평양과기대와 관련된 외국인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송 씨나 김상덕 씨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억류한 조치가 북한 당국의 억지 논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한꺼번에 억류되면서 북한에 잡혀있는 미국 국적자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인 김동철 씨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원비어는 2016년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북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김학송, 김상덕 씨에 대한 억류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과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 민간인들의 석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여 자국민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지난 2월 7일에 이어 3개월 만에 갱신된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근거하여 반년 넘게 걸렸던 북한 여행 경보 발령 간격을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인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중단됐던 정상 외교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하고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이 동맹의 강화와 대북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보수 일각에서 제기해온 안보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10시 30분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9시 30분에 해당하며 양국 간 시차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한 셈입니다.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는 통화였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두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은 시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조율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지렛대라는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국 정상 중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안보관이 불안한 후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당일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 간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으며 문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취임 당일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을 뿐 아니라 조기 방미를 약속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안보관을 둘러싼 불안한 시각을 크게 해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장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동맹이라는 평가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평가할 정도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틀째인 11일, 북한 공식 매체들이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득표율 등을 생략한 채 한 문장짜리 기사를 송고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문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이자 선거일로부터 이틀 지난 11일 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졌다며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정의당 후보 심상정 등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대외 선정용 매체와 대내 매체들도 문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하에 4문장짜리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간지 조선신보는 하루 앞선 지난 10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며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9년간의 보수 정권에 종지부가 찍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하한샘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다시 밝힌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의 강력한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 1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치켜 세우는 장문의 기사에서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선군 영도 밑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핵탄두 폭발 시험 대성공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식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며 우리의 로켓 공업은 액체 로켓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회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미제가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과를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 연발적으로 진행돼 최후의 승전, 포성을 반드시 울리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과 미국 민간 전문가들이 유럽에서 만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최근 북미 간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접촉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최종 관문을 통과했으며 로켓 연로의 고체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민을 상대로 앞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선언함으로써 추가 핵실험을 중단할 명분을 얻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동시에 미국의 정책에 따라 핵실험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 미국 정부가 유화적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9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에 대해 지금 자신은 영국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핵실험은 경의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결심하시는 임의 시각에 임의 장소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걸 무서워한다면 지금까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의 그런 공격에 대처해 핵무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 어떠한 형태의 공격에도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움쩍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다 잿가루로 만들어 치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기분이 나쁠 것이라며 군사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며 미국의 군사 공격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사는 핵무기 개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궁핍해졌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핵 개발로 인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말 자체를 모른다며 우리 핵 억지력은 미국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미국이 60년 동안 우리를 핵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핵 개발은 우리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최 대사가 주영 대사로 부임한 뒤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최 대사는 지난해 8월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망명 사건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현학봉 전 영국 대사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북한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10년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광물을 채굴해왔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 기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인데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금융제재 분석 전문 회사인 사이아리 애널리스틱스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국영기업과 북한 회사 간 협력 관계와 이 협력 관계가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정부 기록물을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리맥사는 2008년 북한 기계공업 전문 회사인 조선 련봉청 회사와 함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핵 원자로와 미사일 제조에도 유용한 탄탈륨, 니오비움, 지르코늄 등의 광물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리맥과 합작한 북한의 조선 련봉청 회사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2005년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돼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2009년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 정부가 이 회사 직원 3명을 개인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맥은 월스트리트저널 측에 2009년 이래로 북한과의 합작회사 청산을 시도해왔으며 북한 비자를 받은 직원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리맥 홈페이지에는 2011년 북중 두 회사 임원들이 회의를 열고 2013년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 합작회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리맥은 홈페이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중이 합작 기업을 설립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중국 회사와 쉽게 거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제히 경고음을 쏟아냈습니다. CIA 국장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의 댄 코츠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 등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의 주된 위협으로 꼽으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폼페오 국장은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북한발 위기는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김정은의 공격적인 접근법에 맞물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을 가할 잠재성이 있다고 거듭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정보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CIA는 최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CIA가 특정 국정에 집중한 임무센터를 창설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리아 임무센터는 분석, 운영, 사이버 등 CIA 내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의 지지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요. 또한 그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포기를 추진할 것이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여타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